한국불교의 거목인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의 구순을 기념하는 전집이 출간됐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스님 전집으로 근현대 불교사가 담겼습니다. 조계종의 최고 법계이자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대종사 법계를 천안 각원사 조실 법인 스님 등 12명의 스님들이 품수받게 됐습니다. 조계종 군정특별교구가 고불식을 봉행하고 장성으로 진급한 불자 군인들을 축하하며 격려했습니다. 우리 사회 무소유의 참된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의 원적 10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미출간 원고를 묶은 추모집이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조계종 국제선센터에 모여 김장을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의 거목인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의 구순을 기념하는 전집이 출간됐습니다. 모두 20권으로 편찬된 이 전집은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스님 전집으로 명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은 물론 근현대 불교사와 한국 비구니사를 망라했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비구니 역사의 산 증인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구순을 기념해 스님의 원력과 공덕을 담은 전집이 출간됐습니다. 운문사는 어제 경내 송주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집 집필의 의의와 내용을 알렸습니다. 전 20권 11일자로 발행되는 법계의 명성 전집에는 명성 스님의 각종 저술과 연구 논문, 편서와 역설을 비롯해 공예와 서예품, 제자들이 전해받은 가르침과 여러 인연 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은 물론 근현대 비구니사의 흐름을 망라했습니다. 진광 스님이 편찬위원장을 맡아 매사에 진실하라는 즉사 이진의 삶을 살아온 스님의 원력을 담았습니다. 적은 일이라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적은 일에 소홀한 사람은 큰 일에도 소홀해요. 또 이제 사람들이, 우리 학인들이 공부는 잘하지만은 일은 못한다. 이건 안 통하냐, 저에게는. 일체통. 하나에 통하면은 일체에 다 통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일을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거기. 193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명성 스님은 청도 호거산 운문사를 세계적인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일궈낸 비구니계의 거목입니다. 1977년부터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주석하며 지금까지 2,100명의 졸업생과 16명의 정강 제자를 배출했으며 흐트러짐 없는 규율을 강조하며 엄하게 교육함과 동시에 허물은 덮어주는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용서는 저의 수행이라고 봅니다. 용서는 저의 수행이다. 칭찬이 교육의 비밀이다. 칭찬 자꾸 해줘야 돼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면 칭찬을 많이 하는 것, 칭찬하는 것이 교육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비구니가 비구니로부터 정강을 받는 전통을 만들어 한국 비구니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2007년에는 비구 스님들의 대종사에 해당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명사법계를 품서받았고 UN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탁월한 불교 여성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전집 발간은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해 개성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 불교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전집 봉정식은 다음 주 수요일인 11일 운문사 대웅전에서 열립니다. 호거산 운문사에서 BBS 뉴스 정한열입니다. 조계종의 최고 법계이자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대종사 법계를 천안 각원사 조실 법인 스님 등 모두 12명의 스님들이 품수받게 됐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적의원 22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차 회의를 열고 지난 중앙종의 결의에 따라 상정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원로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12분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권입니다. 원로 대종사님들께서는 종단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 대종사는 법인 스님을 비롯해서 원로의원 자광 스님과 법계의원 동광 스님, 월정사 청우 스님, 직지사 정우 스님, 해인사 보광 스님, 고운사 문인 스님 등 12명입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원로 회의에 참석해 내년을 100만 원력 결집불사 실현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내년 3월에 세종시의 불교문화 홍보체험관을 착공하고 유래 신도시 포교 거점 도량 건립과 불교유산 문화 보존센터 및 12.7 범란 기념관 건립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종도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금을 통해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을 시작으로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일면 스님은 수지가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해마다 4억 5천만 원 정도를 후원하고 있다며 1994년 설립한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장기기증 회원 수가 20만 명을 넘었고 환자 치료비도 40억 원 이상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수지의 어머니 정현숙 후원 회장은 불자로서 광주에서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활동을 처음 알게 됐고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일면 스님의 뜻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수지가 TV 드라마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며 큰 스님의 지도를 잘 따라서 좋은 일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장성으로 진급한 불자 군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군종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은 어디에서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군인과 불자가 되달라며 수처작주, 입처개진을 강조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하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대령은 77명. 이 가운데 육군 17명, 해군 1명, 공군 4명 등 모두 22명이 불자입니다. 매년 장군 진급자들 중에서 불자가 평균 10명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28명, 올해 22명 배출은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국방부 원광사에서 이들을 축하하는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고현석 장군은 뒤늦게 만난 불교가 근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당을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게 2017년 그때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을 한참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마음 의지할 곳을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제 직책이 작전처장이다 보니까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부대 바로 앞에 법당이 있었어요. 거기를 우연히 한번 갔는데 가서 이렇게 설법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져서 그 뒤로 이제 계속 가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진급한 여군 3명 가운데 1명이 된 정의숙 장군도 고불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간호사관학교 28기 출신의 정준장은 남편과 아들, 딸 모두 현역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 가족이라는 사실이 진급 당시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삼배를 올린 17명의 신임 불자 장군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물한 장군 지휘봉을 받았습니다. 지휘봉에 새겨진 글귀 수처작주, 입처개진은 어디서든 인생의 주인이 돼 주체적으로 살라는 의미처럼 빛났습니다. 군종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은 군인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불자로서의 긍지도 항상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타인이 하는 일에 끌려가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본심으로 주체자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불자의 힘을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어른불교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불식에 참석한 선배 불자 장군들은 후배들을 격려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뒷배경을 더 성공한 것 같다는 해군 중장, 부석종 국군 불교 총신도회장의 우스갯소리에 행사장엔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처님만큼 큰 빽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부처님들 강조하시는 공, 비워야 또 얻을 수 있다.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계속 비우신다면 2개, 3개, 4개 아마 계속 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불자 장군들은 해자 스님이 부처님의 단생지에서 체화한 평화의 불을 함께 밝히며 불제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장성 불자들은 수처 작주, 입처개진의 마음으로 군생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군승들과 더불어 군포교 활성화에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완수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자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판사 재직 시절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법조계 불자 모임 반야회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국회 정각회에 소속된 대표적 불자 의원입니다. 추 후보자는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고 4월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정각회 회원들과 진관사를 찾아 원행 스님과 오찬을 갖기도 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 동안거 천막 정진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스님들의 수행을 응원하는 외호대중의 무문관 체험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 등이 내일부터 1박 2일간 첫 체험에 나서며 특히 일요일 오전까지 묵언과 하루 한 끼 공양, 14시간 정진 등 스님들의 정진 과정 그대로 체험에 나서게 됩니다. 또 내일 저녁 7시 상월선언 아래 임시법당에서는 4번째 토요 정진법회와 함께 첫 번째 철야 정진이 진행되고 종립학교인 서울 은석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내일 법회에 단체로 참석하고 성악 독창 등의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상월선언 제가불자 체험관은 본격 운영에 앞서 언론에 먼저 개방해 BBS 불교방송 취재진이 1박 2일간 고행 정진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무소유의 참된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의 원적 10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미출관 원고를 묶은 추모집이 발간됐습니다. 추모집 낡은 옷을 벗어라는 문학적 감수성이 가득한 시부터 결기 넘치는 비판의식을 쏟아낸 칼럼까지 스님의 사상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큰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로운 선지식이었던 스님의 원적 10주기를 앞두고 추모집이 발간됐습니다. 원적 10주기를 맞이해서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신문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추모집을 내게 됐습니다. 이 소중한 글들은 영리 목적보다는 포교 목적을 위해서. 추모집 제목은 낡은 옷을 벗어라. 부처님 경전을 풀어낸 교훈적인 설화, 지혜를 탐구하는 출가자의 고독을 담은 시, 그리고 불교계의 현실을 꾸짖는 자성의 칼럼과 논단. 책에는 무소유와 같은 자연 친화적이고 잔잔한 수필보다 냉철한 이성과 비판의식 가득한 30대 법정 스님의 결기 넘치는 글들이 줄을 이룹니다. 많은 저작물에 들어있는 원고도 불교신문에 쓰신 글들입니다. 또 1966년에 쓴 역사여 되풀이되지 말라라는 글은 그 베트남 전쟁의 한국 군인의 파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글이에요. 이 글을 통해서 스님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셨죠. 책에는 스님이 1963년부터 77년까지 불교신문에 게재한 글 68편이 실렸습니다. 당시 법정 스님은 불교신문 주필과 논설위원 등을 맡아 포교를 위한 다양한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모집은
그동안 스님 명의로 출간된 적 없는 원고들을 엮은 것으로 스님의 출가 초기부터 중기까지 사상적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불교신문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는 60년대 중반에도 우리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지적하고 또 정신적 빈곤을 이야기하면서 구도자는 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이 책은 법정 스님이 원적에 든 이듬해 불교신문이 신문 영인본을 조사하며 찾아낸 원고들입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료로 보관하던 글을 스님 생전 유지에 따라 절판하려 했으나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에 내놓게 됐습니다. 원고를 68편을 발굴해 놓고 스님의 유지를 따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 6필 원고를 발굴했을 때는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은 계속 발전되고 개성되고 연구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 후학들의 소명의식도 있는 것 같고. 독자들에게 이번 추모집은 출가 수행자의 진정한 면모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다양한 나라 결혼 이주 여성들이 조계종 국제선센터에 모여 김장을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8년 만에 김장을 처음 해봤다는 사연부터 식탁에 김치가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다문화 가족들이 김장을 담그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공양간 입구에서부터 매콤한 냄새가 풍깁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 속을 채우는 손길 속에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쌓여갑니다. 김장하는 풍경은 여느 사찰과 별다를 게 없지만 다양한 나라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 모습이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서울 목동에 자리한 조계종 국제선센터는 이번에 베트남, 중국,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 온 다문화 가정 주부들과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중국에서 온 지 8년이 된 한 주부는 즐겨 먹는 김치를 직접 담그며 감동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신기하고 처음이라서 되게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평상시는 자주 먹기는 하는데 이렇게 처음 담가 보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한국에 정착한 지 11년째인 미얀마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드라마에서만 봤던 김장이 능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미얀마에서는 김장 해본 적은 없지만 TV에서나 그런 데에서 드라마적으로만 보고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처음에 김장 만들 때는 조금 어떻게 바르는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김장 먹을 때 김치가 너무 잘 먹어요. 네, 많이 좋아요. 네,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정도로 좋았어요.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에서 폭넓게 뿌리 내리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김장을 담그기는 힘듭니다. 또 한국에 갓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 문화와 정서는 여전히 낯설 수밖에 없어 다문화 가정들이 사찰에 함께 모여 김장을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순간입니다. 적인 그런 거 정서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상담 시간이 한 2-3시간도 될 때도 있고 한나절도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상담을 해주는 편이에요. 목동 국제선센터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편견 없이 먼저 다가서서 손을 잡아주는 의미에서 김장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항상 좀 외롭고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또 내면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우리 한국인처럼 이미 가족으로 들어왔으니까 따뜻하게 좀 맞아들이고 함께하고 그들을 좀 인정해주면 서로 함께 훌륭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들과 함께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김장은 지역 경로당에도 전해져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목동 국제선센터는 다문화 가정 초청 김장 행사 외에도 베트남 등에서 온 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1700여 년 전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불교 문화재가 약탈과 도난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본래 소재지를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북 영주 흑석사 소유의 국보로 지정된 복장 유물도 예외는 아닌데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문화재 가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 흑석사는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천년고찰입니다. 27년 전 괴검불사 과정에서 대웅전에 보관돼 있던 목조 아미타 불상 몸체 안에서는 전정류와 직물류, 복작물 중 40건 81점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복작유물이 조선 초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며 1993년 목조 아미타 열애자산과 복작유물을 국보 제282호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보관관리상의 문제로 불상은 흑석사에 보관하고 나머지 복작유물은 2002년 온양민속박물관에 위탁됐다 그해 다시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옮겨져 26년째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불교계와 신도, 주민들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소중한 문화재가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떠돌고 있는 문화재를 찾기 위해 저희 시민들도 적극 나서겠지만 정부와 경상북도, 영주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목조 아미타 불상 안에서 나온 아미타 3전불 조성 보건문과 불조상경, 칠보류, 사리 등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도 국보급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주시는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에서 누락된 묘범 연화경 한 점을 국보로 지정하기 위해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1993년 국보 지정 당시에 빠진 복장유물 중 6번 연화경 한 점을 추가로 국보로 지정하기 위해 용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흑석사 복장유물이 귀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족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수많은 불교 문화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대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춘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교 문화재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게 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늘 바깥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문화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염원하는 천일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고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소중한 문화재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유물관 건립에 불교계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이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불교문화유산은 천여년 민족문화의 뿌리이며 정신으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영주에서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사찰과 신도,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치유의 음악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음악을 통해 화합하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한데 모으는 자리가 됐는데요. 제15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전하는 사찰 합창단들의 음성 공양이 공연장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음악 공연에 앞서 청년 작가 이광호 서예가가 효와 자비, 평화의 메시지를 화선지 위에 표현하는 서예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사찰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 제15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 2019 행복드림 효 콘서트가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효, 자비,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사찰의 합창단들로 구성된 경기 북부연합 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불교 음악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인기 가수 홍진영과 꽃미남 성악 그룹 등이 선보인 다양한 장르의 선율과 흥겨운 공연도 이어져 축제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매우 바람직한 문화폭의 일환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파주시 불교사업연합회장 혜성 스님과 각 사찰 합창단 및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파주시 불교사업연합회장 혜성 스님이 육상 꿈나무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경기 북부음악예술제에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스님과 양주 오봉산 석굴암주지 도일스님, 파주 보강사주지 혜성스님, 태고종 양주 청년사주지 해경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최종환 파주시장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교침처럼 오늘 불교 음악예술제의 주제인 효, 자비,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음악예술제는 올해로 15년째 이어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문화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음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사부대중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라져가는 효문화와 자비정신을 되새기고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 속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발언하는 마음도 한데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올해 구순을 맞은 한국 비구니계의 산 증인이자 큰 스승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자신의 평생 저작을 모은 20권짜리 전집을 출간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이같이 방대한 양의 전집을 내기는 한국 불교 사상 처음인데요. 청도 운문사를 세계적인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키워낸 스님의 가르침은 후학들을 통해 한국 불교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로 남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